자기장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공통된 것이 전류입니다. 전류. 곧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장은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근원, 소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영구자석은 뭐냐? 영구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은 생성되는데 영구자석 자체도 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성체에 자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자화라는 현상으로 형성되는 속박전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같이 생존을 합니다.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다른 게 생성이 되고 다른 게 또 시간에 따라서 보면 이게 생성이 돼서 서로 상존하면서 보합을 해요. 그래서 상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생성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생성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면 되고 전기장은 전하. 근데 전하 종류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자유전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속박전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기장의 소스는 두 가지가 있다. 역시 전류인데 자유전류가 있고 속박전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기장이 생성되는 그 모양을 보면 회전하는 양상을 띠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전기장은 발산하는 양상을 띠고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은 방향 벡터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자기장은 방향 벡터와 소스 간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해서 회전하는 양상으로 표현이 된다.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A는 암페어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B는 비오사발 법칙을 말하고 A의 벡터는 벡터 자기 위치 에너지라고 말하는 A라는 벡터를 말하는 것인데 아바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아바가 전기장의 CGV에 대칭되고 있어요. 쿨렁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전기 위치 에너지 V에 의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아바다. 암페어 법칙, 비오사발 법칙, 그리고 벡터 자기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선 우리는 비오사발 법칙을 먼저 배웁니다. 두 번째 있는 거 1장에서 먼저 배우고요. 2장, 3장에서는 암페어의 주의 법칙을 배우고 4장에서는 벡터 자기 위치 에너지를 배워요. 그래서 순서를 좀 조정해 보면 아바 이렇게 되지만 비오사발 법칙인 B를 먼저 배우고 A를 배우고 A 벡터를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7장에 가서 자규회로도 배웁니다. 자규회로는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규회로라도 도입해서 배워야 되는데 전기회로에서는 이게 워낙 큰 범위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를 분가를 시켜서 독립을 시켰지만 여기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7장에서 간단하게 다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그 벡터 물리량도 있고 스칼라 물리량도 있는데 이 물리량들은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를 미분방정식과 적분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하고 적분방정식을 통해서 이 법칙들을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 다루는 법을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오사발 법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오사발 법칙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그 근원이 자기장의 세기의 근원이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그 자기장의 소스 원을 전류소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미소전류소. 미소라는 말은 그 전류 중에서 일부분, 아주 극히 조그만 일부분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벡터로 표시할 때는 이것처럼 IDL 프라임 벡터로 표시를 해서 전류가 I가 흘러가지만 이게 어느 방향을 흘러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 DL까지 표시한 IDL 프라임이 미소전류소다. 그게 근원이 되어서 미소 자기장의 세기 DH가 생성이 되는데 비오사바르가 실험을 통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그 방정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법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전류소인, 미소전류소인 IDL 프라임에 비례하는 미소자기장의 세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양상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현되는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이 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4파이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요 방향 벡터라는 것이 r분의 r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든지 하는 것이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 IDL 프라임이라는 미소 전류소가 지금 Z축상에 흐르고 있는데 그 미소분을 이런 표시를 한 것이고, 그 소스가 있는 그 근원점을 0 phi Z 프라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P라는 점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미소 자기장의 세기겠죠. 미소 자기장의 세기 DH를 구하고 싶은데 그 위치를 로 2분의 파이 0이라고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소스에서부터 요 작용점까지의 벡터를 R 벡터라고 놓은 것이고, 그것의 단위 벡터를, 크기가 1인 벡터를 AR 벡터라고 놨어요. 그리고 요 근원점까지, 원점에서 근원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스몰 r 프라임 벡터라고 놨고, 원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그 위치 벡터를 r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표기법이에요. 프라임을 써서 소스다, 근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그것 없이는 그냥 작용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장, 미소 자기장의 세기는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이 비오사발 법칙입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전류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미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서 벡터합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전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페이로를 따라서 흐릅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기장의 세기란 건 결국은 미소 자기장의 세기를 벡터합을 하는 거니까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페이로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원형 표시를 한다. L'이라는 페이로를 따라가면서 요 미소 전류소에 의해서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되는 그 미소 자기장의 세기를 벡터합을 해준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어요. 자, 근데 이제 미소 전류소라는 것이 필라멘트를 따라서 흐를 때는 IDL 프라임으로 표현되겠지만, 그게 면적을 따라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KDS 프라임. 근데 그때 벡터 표시는 어디에 와 있냐면 K에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기법인데 I는 벡터 표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필라멘트를 따라가는 거라면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 표시를 그 미소 변위분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류 자체에다가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K는 여기서는 그 단위 길이당 전류라는 뜻이고, J는 단위 면적당 전류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류 I가 있을 때는 그것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2식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좋고, 그 반면에 두 번째인 표면 전류 밀도 K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면, 그때 I는 암페어지만 K는 암페어파미터니까, 그러면 여기다 곱해준 거, 암페어에다가 미터를 곱해준 거나 암페어파미터에다가 미터 제곱을 곱해준 거나 단위가 같죠? 그렇게 해서 같은 전류소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구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길이를 따라가면서 적분한다, 그런 얘기고, 회로를 따라가면서 적분한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면적을 잘게 쪼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중적분이에요, 사실은, 요식은. 그러면 세 번째 요거는요, 세 번째는 전류밀도 J를 사용하는 것인데, 전류밀도는 오히려 단위 면적당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단위 면적당 암페어에다가 최적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역시 암페어 곱하기 미터가 되죠? 이것도 암페어 곱하기 미터, 암페어 곱하기 미터, 암페어 곱하기 미터로서 전류소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라면 첫 번째 형태는 1.2식으로, 두 번째 형태는 1.4식으로, 세 번째 형태라면 1.5식으로 비오사발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오사발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에 적용할 것이냐 하면 무한직선 전류, 그것도 Z축상에다가 무한직선 전류를 갖다 놨어요. 그랬을 때 공간의 이매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적용하는 것인데, 보다시피 이런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아까 근원점이 있었고 작용점이 있었고 미소 전류소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근원점까지의 위치 벡터요, 원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위치 벡터요, 근원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벡터 R이요, 근원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 향하는 방향 벡터,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비오사발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무엇이 결정돼야 되냐 하면 무슨 좌표계를 쓸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Z축상의 무한 직선 전류라는 것을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원주 모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원주 좌표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러면 벡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로 성분도 있고 phi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을 겁니다. 각각이 공간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로 성분도 로피지 함수요, phi 성분도 로피지 함수요, Z 성분도 로피지 함수일 거예요. 그런데 대칭성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성분만 있겠냐 하면 phi 성분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Z축을 따라서 전류가 있다면 회전하는 양상이니까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hi 성분만 있을 것이다. 근데 phi 성분도 뭐만의 함수이겠느냐? 로피지 함수가 아니라 크기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phi 성분이 있는 것만 얘기하자면 요 벡터 방향은 놔두고 크기만 얘기하자면 요 크기는 phi가 바뀐다고 해서 크기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hi의 함수는 아니겠다. 또 Z축도 함수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무한직선이니까 로만의 함수이겠다. 로에 가까우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가 커질 테고 로가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점으로 있을 때, 미소전류소일 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거리 로 값에만 관계되겠다는 거죠. 대칭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추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작용점의 위치 벡터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요 점의 위치 벡터. 그것은 요 삼중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용점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삼중수로 표현했을 때 원주 좌표계의 독특한 점 기억납니까? 로피지 중에 위치 벡터에 기여하는 삼중수의 성분은 뭐가 있죠? 세 개가 다 기여를 하나요? 두 개만 기여하죠. 뭐예요? 로하고 Z하고예요. 근데 Z가 0이니까, 왜냐하면 Z가 0을 잡은 이유는 Z를 어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Z를 0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 A로 플러스 제로 AZ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겁니다. 잘 잡았죠? 그러니까 작용점의 위치 벡터는 R 벡터는 로 A로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근원점의 위치 벡터도 구해야 될 텐데 그건 뭐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처럼 작용점의 위치 벡터, 근원점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근원점의 위치 벡터는 근원점을 또 삼중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로 값은 0이고요. phi 프라임은 소스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쳤어요. 근데 phi 프라임은 뭔지 몰라야지. 뭐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그냥 변수라고 놔둡시다. 그 반면에 Z 프라임은 정해진 값이에요. 원점에서부터 거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 프라임 미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것도 원주 좌표계니까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만 위치 벡터가 결정된다고요? 로하고 Z 프라임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러면 이것도 로 값은 영향을 안 미치겠죠. 0 A 로 플러스 Z 프라임 AZ니까. 그래서 근원점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쭉 거봐도 알아요. 위치 벡터가 이렇다는 것을. 그럼 그 위치 벡터를 알았으니까 A점에서부터 P점까지 벡터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요 벡터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게 시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가는 것은 아까 요곳의 반대 방향인 요곳일 테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요 벡터니까 R 벡터라는 것은 R 벡터에서 R 프라임 벡터를 뺀 것일 테니까 요걸 빼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 벡터가 이것이다 라는 것이 결정됐으니까 밤양 벡터, AR 벡터 거기서 뭐만 제거하면 됩니까? 크기만 제거하면 되죠? 크기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요 크기가 얼마예요?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을 루트 씌운 거. 그게 크기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진 방향 벡터는 AR 벡터는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을 루트 씌운 것으로 그걸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 벡터가 나왔죠? 왜 방향 벡터가 필요해요? 방향 벡터를 곱해줘야만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 해석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미소 전류소에 의한 자기장 해석을 벡터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벡터합을 해주면 돼. 이게 벡터합이란 얘기예요. 벡터합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한 것을 갖다가 그 식에다가 갖다 대입하면 요게 IDL이라는 벡터였었고요. 그죠? IDL이라는 벡터였었고 요거에다가 요걸로 루트 씌운 거 하나 나눠준 게 AR 벡터였었고 그리고 요것의 제곱이 그 3승이 된 것은 루트 씌운 것에 3승이 된 이유는 하나는 여기에 속한 거고 두 개는 아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던 R 제곱이 있던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이 됐어요. 요런 식이 됐는데 지금 보다시피 수학적으로는 AZ라는 단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A로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돼요? AP가 되죠? 그래서 그 AP는 남아요. 그게 바로 회전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AP. 우리가 맨 처음에 대칭성 때문에 phi 성분만 있을 것이다 예측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이고요. 그 반면에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될까요? 요거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예, AZ 크로스 프로덕트 AZ 없어져요. 그거는 없어요. 그것의 회전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것이 무슨 식이냐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phi 성분만 살아남았어요. 이 phi 성분이 뭐라고요? A로 크로스 프로덕트 AZ 크로스 프로덕트 A로였던 거예요. 회전하는 양상이 됐던 거고 나머지는 요렇게 남았는데 결국 이것을 뭐에 대해서 지금 풀어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라는 건 Z 프라임이잖아요. Z축을 따라서 있으니까. 적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계속해서 가봅시다. 결국은 그 성분으로 표시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요것만 구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구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춥시다.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삼각함수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 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앞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될 때고 뒤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오른편에 있던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졌으니까 세크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바로 이어야 되는 겁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식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세크 제곱 세타다 라는 식과 이건 등가예요. 요걸 외운다면 요것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 다이아몬드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써놓고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이게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코세크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이 두 번째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세크 제곱 세타다. 기억하세요. 요걸 이용할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 로라는 값이 있고 여기 z라는 값이 있어요. z 프라임이라는 값이 있어요. 요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z 프라임이라는 변수 대신에 세타 프라임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적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로 변수 변환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직각삼각형상에서 탄젠트 세타 프라임 로분의 z 프라임에 그걸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근데 가장 편한 거로 하세요. 가령 이렇게 해도 돼요.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뭐예요? 요거분의 요거죠.
그렇게 가도 돼. 근데 그건 복잡해지죠. 루트도 나오고 이러니까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로분의 제트 프라임이다를 치환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제트 프라임을 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놓으면요. 이걸 미분해주면 양변을 미분해주면 dz 프라임은 로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에요.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을 미분하면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이 돼요. 그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원래대로 가면 돼요.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럼 분수 형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에를 제곱해주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거 미분해주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물론 공식처럼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세크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고 혹시라도 모른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분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거는 분모 밑에 있는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뭐라고 놨다고요? 로 탄젠트 세타 프라임으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로 제곱 플러스 로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이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로 제곱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그러면 적분이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걸 하려고 z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실력이 안 되니까 변수 변환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요게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로 제곱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으로 바꾸고 2분의 3승이 되고 요 위에도 아까 d제타 프라임이 로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었어요. 그걸 갖다 대입해 놓으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 지금 뭐 약분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로 제곱이 있으니까 로 하나가 남고 여기 세크의 제곱이 있으니까 세크 하나만 남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분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요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적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원래 사인부터 왔으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4파이 로분의 i,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2파이 로분의 i라는 값을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비호사벌 법칙에 의하면 요것만 조그만 점 같은 미소 전류사이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가 이렇게 길게 되다 보니까 거리에 반비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졌죠. 모이고 모여서 세진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표시를 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된다. phi 성분만 있는데 그 phi 성분이 뭐냐? 로의 함수다. 아까 예측했던 그대로잖아요. 2파이 로분의 i와 같이 로의 함수로서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것인데 사실은 유한직선 전류 분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이 아까는 세타 1이 뭐였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었고 맨 밑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세타 2는 2분의 파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한이 아니고 무한이 아니고 이런 유한이더라도 이런 유한이라면 4파이 로분의 i보다 적을까요? 클까요? 적겠죠. 왜냐하면 반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바라다 보는 작용점 위에 반만 있으면 4파이 로분의 i일 거예요. 밑에도 4파이 로분의 i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로분의 i보다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측하면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 말하자면 요만큼이라는 건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이렇게 유한직선 전류 분포인 경우에도 그걸 이용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만 이걸 적분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적분한 것이니까 이런 형태였었고 이런 형태면 된단 말이에요. sin 2 마이너스 sin 1, sin 세타 2 마이너스 sin 세타 1으로 하면 그게 유한 직선 전류 분포인 경우에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세타 1이 플러스 값이다. 0에서부터 2파 사이의 플러스 값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세타 1도? 시작점도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세타 1이 마이너스 값이다. 아래쪽으로 있다. 그러면 사인 세타 1 자체가 마이너스 값인데 그걸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여기서 눈여겨보면 돼요. 그래서 4파이 로분의 i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유한직선 전류분포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역시 Z축이고 Y축이고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전류가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면 좋겠죠. 그러면 공간에 어느 점이든지 간에 요 로만 알면 거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로분의 IAP다. 끝. 당황하지 말고 끝. 그러면 끝인데 전류가 꼭 이렇게 흐르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그 Z축으로 놓고 이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것도 끝. 그러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 들어오다가 여기서 획 꺾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 이게 아니라 이 경우라면 이렇게 쉬운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라면 Z축을 흐른다. Z축상에 상 I라 무한전류 I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로분의 IAP인데 그 분명한데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가봅시다. 어떻게 쉽게 가보냐면 요 점이 이렇게 된 점이라고 합시다. P점이 복잡한 거 우리 싫어하니까 X가 1이고 Y가 1이고 그리고 Z가 0인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공간의 임의점이었어요. 공간의 임의점. 뭐, 어디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로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P가 뭐고 Z가 뭐고 전혀 상관없이 이 값으로 나왔었는데, 이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직각좌표계상에 X가 1, Y가 1, Z가 0인 점에서의 요것과 요것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자. 그랬을 때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무한직선 전류였잖아요. 무한인 경우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있었죠. 뭐였었냐면 유한이었어요. 유한 I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뭐예요? 4파이 로분의 I의 사인 세타 1, 세타 2 제 마지막 끝죠? 사인 세타 1 AP 이랬다고요. 이거는 시작점 이랬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 이거는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걸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시작점은 어딜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아니 무한대죠. 시작점은.
그러면 그때 시작점이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저쪽 끝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아까 얘기했던 2분의 파이에 해당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해당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해당된다고. 그죠? 그리고 요것만 하면 돼요. 요거 얼마일까요, 요거? 45도. 그러니까 45도라고 그러지 말고 4분의 파이.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요거는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용점의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요거는 요 부분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내리깔아서 시작점이 어디? 여기죠. 몇 도요? 라디안으로. 아, 그럼 곤란해. 시작점이 얼마예요? 시작점이 0. 아니에요. 이 수직선을 이렇게 깔았으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몇 도예요? 요게 몇 도냐고요? 4분의.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시작점. 요게 시작점에 4분의 파예요? 정말에? 큰일 나요. 끝나는 점은 2분의 파예요. 그죠? 끝나는 점은 2분의 파인데 시작은요? 아이, 주의를 주고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에 지금 내가 여기서 바라다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라다 봤을 때 밑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위로 가는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건 무한대까지 가면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게 내 위치니까 여기가 0이라고요. 그럼 이건 아래잖아요. 아래. 에? 다르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요렇게 됐으면 여기만 있다면 이게 4파이 로분의 i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4파이 로분의 i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있잖아요. 이게 더 있잖아요. 소스가. 이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가리긴 소스. 요렇게 되면 요렇게 또 4분의 파이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얘기한 거대로 한다면 요만큼 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플러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저 그림이 그거잖아요.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라고 했을 때 요 기준점에서부터 위쪽이잖아요. 둘 다. 위쪽이면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쪽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걸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래쪽에 요것도 아래쪽, 요것도 아래쪽. 요것도 아래쪽. 그렇죠. 기준점에 항상 자기 기준점. 자기 평면. 그래서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됐어요? 그 준비만 해놓으면 이제 갑니다. 첫 번째에 의한 것을 구하면 우선요 H1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4파이 분의 i는 변함인데 로가 얼마예요? 로가 뭐예요? 로가 거기서부터 수직거리에 얼마예요? 1m예요. 아, X가 1이. 네. 그러니까 이때 이 2파이로분의 i라는 것은 로라는 것은 원주좌표계일 때 Z축으로부터 수직거리다 그런 말이지 그걸 끝까지 걸고 가면 안 돼요. Z축상에 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건 다른 축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추적을 해가야 된다고요. X축으로, 지금은 X축이죠. X축으로부터 수직거리. 그랬으니까 뭐예요? X축으로부터 수직거리가 뭐예요? Y값. 사실은 요거예요. Y값. 응?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AP는 뭘까요? 이거 찾아가재. 이거 아까 뭐 했었습니까? 이 Z축상에 있으면 회전하는 거였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로 회전할까요?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는 단위 벡터가 뭘까요? 네? 단위 벡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단위 벡터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거니까 들어가죠. 여긴 들어가요. 위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면 요렇게 가는 걸 테고 여기서라면 요렇게 가는 걸 테고 그렇게 다르지만 지금 요 점에서 물었잖아요. 여기 X로 1m, Y로 1m 여기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쉬워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AP가 들어가는 벡터로 표현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요거는 써야죠. 요거 써야죠. 요거 뭐가 나오겠어요? 사인 요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사인 2분의 파이가? 그게 사실은 이래요. 또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1 플러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자기 수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보탬이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요?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쪽보단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무리수가 나오긴 하죠. 무리수가 나와서 2분의 2 플러스 루트이니까 8파이분의 2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AZ가 나와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게 우리 문제 첫 번째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든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은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거는 자기장의 세기 두 번째 파트를 구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일까요? 4파이. 이번에는 무슨 값이 필요해? 로우가 뭐 얼마예요? 이제는 요게예요. 요거. 요게 뭐예요? X 값에 X 값. 얼마요? 역시 1이죠. I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는 저렇게 흘러가는 전류.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예요. 아까는 이렇게 오는 전류니까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이번엔 어때요? 회전의 양상이니까 역시 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는 것도 회전하고 여기서 가는 것도 회전하고. 그렇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다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는 물론 이렇게 되는 게 들어가요. 그죠? 요것에 의해서는 나와요. 상쇄돼요, 그러면, 벡터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간다. 오른손 굉장히 많이 흔들어 보는데 어쨌든지 들어가요. 그럼 그걸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사인 세타2가 얼마예요? 이거죠. 사인 세타2 이거. 어디에요? 사인 세타2 두 번째니까 이거네, 이거. 사인 세타2 1. 그리고요, 사인 세타1은요, 마이너스 역시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이건 좀 잘못 표현한 거. 첫 번째는 이게 아니라 앞에 것이 이거군요. 사인 세타2니까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요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러나 값은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 모양새를 보세요. 당연히 똑같죠. 이쪽의 형태나 이쪽의 형태나 똑같잖아요. 단지 이거는 시작 쪽이 멀고 끝점이 가깝지만 이거는 끝점이 가깝고 시작점이 멀지만 대칭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지겠죠. 요게 X는 1m인데 Y는 2m다. 이러면 달라지겠죠. 그죠? 그때도 들어가는 건 똑같을 거예요.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이때는 2가 될 테고 그럼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크기가 1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각도가 달라지죠.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좀 더 각도가 적어졌어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각도가 커졌죠.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추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지만 결국은 제축수상에 있든지 어느 있든지 간에 무한일 경우에는 요것을 이용해서 로 값이 무엇이고 AP가 뭔지를 추적하면 돼요. 그 경우에는. 그런데 유한일 때는 요 식을 이용해서 로가 무엇이고 세타2가 무엇이고 세타1이 무엇이고 AP가 뭔지 이건 네 가지를 추적해야 돼. 이거는 한 가지만 두 가지 추적하면 되고요. 이건 네 가지 추적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만 구해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호사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지 계산이 어디 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회전한 양상이니까 회전한 양상인데 2파이 로분의 i가 나온 것은 내가 있는 작용점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위치 반이 4파이 로분의 i고 반이 4파이 로분의 i로서 두 개가 합하니까 2파이 로분의 i가 됐으니까 요거보다 짧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서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4파이 로분의 i보다 적을까요? 클까요? 적어요. 그죠? 그런데 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데까지 온다 그러면 4파이 로분의 i보다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커지죠. 요 수준보다 높아지는 그 경우에 지금요. 요렇게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점에서 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4파이 로분의 i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못 구해요. 왜? 로 값이 정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한직선도 우리가 보통은 표현해서 써서 2파이 로분의 i AP를 구하지만 유한직선일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다 하는 겁니다. 자, 회전하는 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전하는 양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뭐를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비호사벌 법칙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IDL에 해당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AX죠. 방향 벡터만 표시하면. 맞아요? 거기다가 뭘 곱해요? AR,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 방향 벡터는 무슨 벡터예요? AY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X 크로스 프로덕트 A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하는 양상이니까. 그럼 이게 뭐냐고요. 마이너스 AZ잖아요. 아, XYZ.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뭘 그거 생각해. 그거는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보세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전류에서 회전하는 양상이 이제, 여긴 들어가야죠. 어떡할 거예요? 잠깐만, 또 어떻게 들어간다고? 아, 들어가죠. 아니, 이게 있어요, 이게 전류예요. 그럼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되니.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이 된다고요.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회전하는 양상.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긴 들어가고.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이게 들어가는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네. 여기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가고 여기서는 요 방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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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또 옆으로 가고 그게 회전하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회전하는 양상. 네. 근데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뭘 굳이 이렇게 맨날 따져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면 알죠. 여기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고 이쪽에서 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전류가 지금 화살촉이 뭐예요? 나오고 있죠? 그럼 회전하는 양상이니까 자기장은 어때요? 돌아가는 양상이잖아요. 돌아가는. 회전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회전하는 양상이라면 여기는 어떤 방향?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 여기는요,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는 거라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나오는 거라면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 한꺼번에 그렸지만 이게 이런 얘기. 여기는 이렇게 가는 방향. 여기는 이렇게 가는 방향. 여기는 이렇게 가는 접선 방향에 항상 어디든지 접선 방향. 근데 여기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라고 한다면 내려간다는 거고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는 요렇게 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요것처럼 들어간다 이지만 그냥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양상. 그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항상 요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요거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여기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려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요거를 가지고 해보면 뭐예요? 전류가 어느 방향에?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 AY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방향 벡터는요. AX잖아요. 그냥. 그럼 뭐예요?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 AZ죠. 이것도 마이너스 AZ, 이것도 마이너스 AZ. 원래 모양새는 달라요. 근데 결과는 같다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다른 거요. 그런데도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방향 벡터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비호사불 법칙이 그렇게 주잖아요. 방향 벡터로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그게 뭐냐? 회전하는 양상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형성이 되고 존재하고 그런다.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왕 했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기장의 흐름, 곧 자기력선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회전하는 양상이에요. 지금 표시를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여기가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두꺼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늘게 똑같은 굵기로 표현해도 알아먹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접선을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살표로 짜자자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도 알아먹겠죠, 이제는. 아, 이게 회전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저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자기력선을 수식으로 또 표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력선의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기울기를 갖고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라는 거는 X성분분의 Y성분이 dy 오버 dx니까 dy 오버 dx는 hy 오버 hx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면 이건 2차원적인 거고 3차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차원 공간으로 확정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미분방 정식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이퀄이니까 하나예요. 여기 미분방 정식이 몇 개예요? 3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렇게 하나, 요거하고 요거 하나. 그렇지만 그 중에 2개만 풀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자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력선의 방정식과 자기력선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무한직선 전류인 경우에는 2π1분의 AP라고 그랬는데 우선 자기력선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각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돼요. 직각좌표계로 변환하는 거 우리가 벡터 수학을 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AP 성분 중에는 뭐가 있냐면 AX 성분도 있고 AY 성분도 있습니다. AX 성분은 P에는 뭐가 있냐면 마사코예요. 마사코에 해당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루트 요거죠.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얘기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사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코사인에 해당돼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가 되어서 요런 성분들을 갖고 있다. phi 성분 속에는 x 성분도 요만큼 있고 y 성분도 요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x 성분하고 y 성분을 구했죠. 그 비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요런 식이 돼요.
dy over dx는 hy over hx인데 그 비례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x over y가 돼요. 그것을 풀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y dy는 마이너스 x dx니까 그걸 한쪽으로 몰면 x dx 플러스 y dy는 제로예요. 이거 적분하는 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c 이런 식이 되죠? 양변에 1을 곱하면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아까 봤어요?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c가 뭐예요? 상수니까 어떤 값을 취해도 좋죠? 1을 취한 게 있고 2를 취한 게 있고 3을 취한 게 있고 4를 취한 게 있잖아요.